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중 세탁하기입니다. 우리 세탁은요, 많이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할 때 좀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원망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을 못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탁을 잘못하면. 그래서 세탁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한번 볼게요. 세탁하기의 원칙은요, 첫째 나왔어요.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맞죠? 대상자가 하는 방법이 조금 틀릴지라도 대상자가 하던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는 뭐 다 따로 빨아야 되는데 대상자는 모아서 그냥 한 번에 빨기를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되면 뭐 물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얘기는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세탁 표시 방법에 따르셔야 되고요. 수선 후 세탁입니다. 이거 계속 배웠죠? 앞에서도. 수선 후 세탁. 세탁하기 전에 옷을 한번 살피고 수선할 필요가 있다면 수선을 본 다음에 세탁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듯이 찢어진 옷은 세탁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찢어지죠. 맞죠? 실금이나 하열을 보이는 경우 만약에 실금이나 하열이 옷에 묻어 있거나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빨아주셔야 됩니까? 찬물에? 아니요. 일단 보고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나 가족에게 알리고 만약에 시설에 계시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오염이 심할 때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오염이 심할 때는 오염된 거 많이 모아놨다가 하는 거 아니죠. 불리거나 부분 세탁입니다. 세탁 방법과 세탁물에 따라 알맞은 세제를 선택하고 어떤 양, 적당량을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세제 많이 넣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빨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세제가 옷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 세탁 표시에 따라서 요거 중요합니다. 세탁하는 방법으로는요, 분리기 있습니다. 우리 오염이 심한 경우에 분해 요소나 바이오 세제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나 고양 피부로 가볍게 문지른 후 세탁을 하죠. 애벌 빨래, 우리 오염 심한 거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부분 먼저 빨죠. 우리 와이셔츠, 목, 소매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세제 묻혀가지고 살살 비비고 빠시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얼룩이 묻었을 때 원칙은 뭐다? 비비지 말고 두드린다입니다. 와이셔츠나 소매 나오면 살살 비빈다 해도 맞겠죠? 하지만 원칙은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지 말고 두드린다입니다. 잘못 비비면 오히려 얼룩의 범위를 넓게 퍼지게 하고 옷감의 손상을 일으킨다. 우리 해봤죠? 우리 요리 같은 거 하다가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거 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비시면 옆으로 확 퍼져가지고 더 심해지죠. 그러지 말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얼룩은 생긴 즉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옷감이 상하지 않는지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간단한 방법으로 먼저 빼보고 만약에 지지 않을 때는 이제 그때 약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얼룩을 뺄 때는 얼룩 밑에 무명천을 두세 장 깔고 위에서부터 얼룩 제거제를 묻힌 천이나 브러쉬로 두드려 가지고요. 얼룩이 밑에 받친 천에 베어들게 하는 거고요. 약재를 사용해서 얼룩을 뺀 후 깨끗한 헝겊으로 반복해서 두드린다. 얼룩을 뺀 후에는 얼룩 뺀 부분을 다른 곳과 같게 하기 위해서는요. 얼룩 뺀 주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생활의 지혜지만 우리가 이렇게 빨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무명천을 깔고 두드려서 하고 일단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마지막 방법에 화학약품 같은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못 지우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보호자, 대상자에게 말해야 돼요. 세탁소로 갈 것인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 책에 친절하게 옷감에 생긴 얼룩 제거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커피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어떻게 1대1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구거나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근 후 세탁한다. 땀은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대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넣어 2~3시간 담근 후 헹군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립스틱, 화장품이죠. 그럼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요거 좀 몰랐네요.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중성세제로 세탁한다. 파운데이션, 튀김 기름도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비비네요. 이거는 또 혈액이나 체 이거 계속 나오죠. 나온다면 이거겠죠. 위에 게 아니라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본 세탁은요, 반드시 세탁 표시를 따르라고 했어요. 세탁 표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물세탁 기호는요, 어때요? X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X 없는 글자들은 다, 이거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첫 번째, 세탁기 표시 나오고 95도씨 나왔죠. 95도씨 물로 세탁, 세탁기, 손세탁 가능해요. 세탁기 가능하면 손세탁 가능하겠죠. 세탁기 우르르 돌아가는데 손세탁 안 될 리가 없죠. 삶을 수 있고요. 95도씨니까요. 세제 종류 제한 없음. 세제 종류 따로 표시 없죠. 40은 40도씨로 물 세탁. 다른 거는 다 똑같죠. 30도씨 중성. 무슨 말일까? 30도씨 물로 세탁하고요.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하게 손세탁 가능하대요. 중성 나왔죠. 중성 세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앞에 거는 다 뭐예요? 세제 종류 제한 없었어요.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맘대로 넣으라는 건데 이거는 중성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무슨 바가지 같이 나왔죠? 이거 뭐예요? 물 있죠? 물 세탁 가능하대요. 근데 뭐예요? 손 세탁 하시라고요? 30도씨에서 중성 이제 아시겠죠? 30도씨 물로 세탁하시는데요. 세탁기 사용 안 되죠? 세탁기 표시가 없잖아요. 약하게 손 세탁 가능하답니다. 중성 세제 사용하래요. 왜? 중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쓰라는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물 표시 그릇에 담아놨는데 X예요. 뭐예요? 물 세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 표백 세모해놓고 해놨어요. 된다는 거죠. X 해놨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소 표백입니다.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쉽죠? 염소, 산소 표백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 뭐예요? 둘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 표시예요. 드라이 클리닝 가능 동그라미 나왔어요. 자, 드라이 석유계 어떻게 해요? 둘 다 가능 X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삶기입니다. 삶기는 좀 주의해서 한번 봐주세요. 면직물, 속옷, 행주, 걸레 등 어때요? 삶기 가능합니다. 이거 삶아주면 뭐가 좋냐? 때가 잘 빠지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부글부글 삶으니까요. 맞죠? 세탁 후에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을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뚜껑을 덮고 이건 몰랐어요, 저는.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아야 된대요. 왜냐?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가 있답니다. 이때까지 저 계속 열고 삶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된답니다. 옷감이 상하기 때문에요. 종류나 색이 있는 거 있죠. 막 구분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따로따로 삶는 게 아니라요. 또 비닐봉투에 묶어서 다른 제품과 함께 용기에 넣어서 삶고요. 중요한 거는 또 삶는 동안 비닐봉투가 용기 바닥이나 옆에 닿지 않게 해야 된대요. 아이고 그냥 따로 삶는 게 낫겠어요. 맞죠? 비닐봉투에 묶어서 일단은 이렇게 삶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삶는다입니다. 탈수하기는요, 지나치게 탈수하시면 안 된대요. 왜 빨리 마를 거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름이 지고요. 의류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탈수 표시도 있죠. 손으로 약하게 짜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돼요. 요거는 뭐예요?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X는 무조건 X죠. X 없는 거는 약하게 짜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헹구기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헹구기 전에 탈수하셔야 돼요. 얼마나 2~3회 헹구는데요.
헹굴 때마다 우리도 세탁기 보면요. 탈수가 진행 중입니다 하고 헹구고, 또 탈수가 진행 중입니다. 탈수하고 헹구고, 요거를 반복하죠. 당연한 건데 나와 있대요, 책에. 2, 3회 정도 헹구면 된다고요. 마지막에 이제 섬유 유연제로 헹구면 어떻게 돼요? 감촉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좋죠. 근데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요,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를 한대요. 그러면 냄새가 없어진다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또 냄새가 심한 거는요, 섬유유연제가 아니라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하여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탁 다 하셨으면 이제 건조하는 거예요. 우리 건조하는 게 예상외로 시험에 낸다면 제일 나오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건조할 때는요,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곧바로 말려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줄 알아요? 옷 입을 때 되게 새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탁탁 털어도 되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편 다음에 말리시면요, 되게 예뻐요, 입을 때. 그래가지고 요거 괜찮네요.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곧바로 말리세요. 안 그러면은 주름 많이 져서 피기도 어렵습니다. 흰색 면직물 어떻게 해야 되냐? 햇볕에 건조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살균 효과가 있어서요. 합성 섬유 으르나 색상이나 무늬가 많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늘에서 말리셔야 돼요. 왜냐면 변색될 수 있습니다. 니트, 스웨터 같이 이렇게 물에 묻으면 축 처지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옷걸이에 걸으면 어떻게 되게요? 팔이 막 늘어나서, 저는 좀 팔도 짧거든요. 더 늘어나서 너무 길어져요. 그죠?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리셔야 돼요. 청바지는요, 뒤집어서 말려야 돼요. 왜냐면 잘 마르고 색이 바래지 말라고요. 주머니 부분이 뒤집으면요, 특히 잘 말라서 좋습니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지퍼까지 잠겨있으면 잘 안 마르겠죠?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고 지퍼는 열어두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잘 나오겠냐? 건조 표시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처음으로 책에다 주황색 칠했죠. 형광펜 안 쓰고. 건조 표시 잘 봐주세요. 헷갈립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때요? 햇빛 모양 나왔죠? 햇볕에서 건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옷걸이. 어떻게 해라? 옷걸이에 걸어서 해라. 근데 이것도 햇볕 표시다. 해에서 가능하냐? 아닙니다. 어때요? 그늘이 져 있죠? 햇볕 아니고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X 안 돼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햇볕 아니고 이거 그늘이에요. 그늘에서 말리라는 거예요. 이건 해 표시가 아니고요. 그늘 표시예요. 이거 나오면 딱 그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늘에서 어떻게? 옷걸이에서 말려라. 이거는 뭐예요? 해 맞죠? 햇볕에서 어떻게 말려라? 뉘어서 말려라. 이거 나왔죠? 뭐예요? 그늘입니다. 그늘에서 뉘어서 말려랍니다. 우리 스웨터 같은 거 나오면 옷걸이 안 나오겠죠? 뉘어서 나오겠죠? 우리 문제에서도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였나요? 어떻게 말렸죠? 그늘에서 옷걸이. 색상이 진했어요. 그리고 나일론인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옷걸이도 가능하죠. 그래서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는 그늘에서 건조,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 요거 그림 한번 나왔습니다. 흰색 면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옷걸이에 걸어서 반짝반짝 햇볕에 말리시면 살균되고 좋겠죠. 세탁 후에 그러면 옷은 어떻게 관리하나? 의복 정리는요, 매일 사용하는 의복이나 물건은 바퀴가 있는 끌차에 정돈해 가지고 침대 옆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뭐 속옷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끄는 차 있거든요. 애기들 키우다 보면요, 거기다가 기저귀 담고 손수건 담고 이래가지고 자주 사용해요. 물티슈도 담아놓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편하도록 매일 사용하는 거는요, 바퀴가 있는 끌차에 정돈해가지고 침대 옆에 두시면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다림질 할 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어디에 힘을 줘요? 뒤에 힘을 주고요.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줍니다. 이것도 지문에 나오기 쉽겠죠?
다림질 후에는요, 완전히 말리셔야 돼요. 다림질 후에 대충 말려놓으면 어때요? 말리면서 구겨질 수도 있겠죠. 풀먹인 천이나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하여 다림질 할 때는 천을 깔고 다려주셔야 되고요. 다림질 표시 기호도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다림질 가능한데요. 180에서 210 어떻게 해라? 된다는 말이죠. X 안 쳐놨으니까. 자, 여기는 밑에 뭐 쭈글쭈글해요. 원 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 적혔죠. 또로 다림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림이 해놓고 X 해놨어요. 뭡니까? 다림질 할 수 없음입니다. 의복 빠는 것만큼 중요한 거 뭐 있겠어요? 보관하는 거예요. 의복은 해충의 피해나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고 보관 중 변질, 변색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인다 입니다. 1시간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에요. 2시간. 눅눅하면은요 어떻게 하냐? 직사광선 쬐이면 되지. 안 되지 입니다. 눅눅한 거 어떻게 해라? 건조하고 맑게 갯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맞춰서 이렇게 통하게 해가지고 눅눅한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틀리기 참 쉽겠죠? 눅눅하면 직사광선 쐬면 되지. 아닙니다. 눅눅하면 건조하게 맑게 갯날. 이거 비 오고 난 뒤 햇빛이 나는 날. 아닙니다. 비 오고 난 뒤 햇빛이 나면요. 땅에 있던 습기들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 날은 안 돼요. 건조하고 맑게 갯날. 우리 방습제는 뭐 하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해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양복장이나 서랍장에 넣어두면 습기 차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있어요? 실리카겔이랑 염화칼슘이라는 거 있어요. 실리카겔은 흡습하면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건조하면 또 청색으로 변함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말려서 이거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염화칼륨은 뭐 의료용으로 시판되죠. 땡 먹는 하마? 그런 거? 모섬유나 견섬유 같은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죠. 뭐 생기기 쉬워요?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보관할 때 뭘 넣어야 돼요? 방충제. 앞에서도 나왔어요. 방충제를 사용할 때 주의점 별 한 가지씩만 사용해요. 여러 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옷감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워서요. 밑에 놔두면 위로 뜨겠어요? 아니죠.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 어디다 널어놔야 돼요? 방충제를 위쪽 구석에다 놔둬야지 밑으로 퍼지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이나 신문지로 싸서 넣게 돼 있는데요. 우리 방충제 사면은 봉투에 막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옛날에 이렇게 신문지로 싸가지고 위에 놨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시판되는 게 예쁘게 옷걸이처럼 걸게 딱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따로 된 것이라면 천이나 신문지로 싸서 넣으시면 돼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개씩 열심히 하냐? 이번만 보고 안 보는 거예요. 시험 치기 직전에는 뭘 봐야 돼요, 우리? 어려웠던 거. 쟤도 어려웠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내가 어려워했던 거를 한 번 더 보고 시험을 치는 거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보면 나 안 본다. 하지만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십시오. 마지막 세탁하기 또한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가 하랬던 방식을 따라 하되 요양보호사의 의견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원칙을 지켜서 세탁한다. 대상자의 그걸 따르지 않고 막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리겠죠. 세탁 표시 따라 주시고요. 수선 후에 세탁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탁 방법은 불리기, 애벌빨래 있는데요. 애벌빨래 뭐 여러 가지 지문 나왔죠. 하지만 원칙은 뭐다? 심한 얼룩일 때는 비비지 말고 두드려 빠는 게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비빈다가 아예 안 나온 것도 아니죠. 지문에 보면은 와이셔츠 소매 찌든 때나 뭐 튀김 기름 묻었을 때 어땠어요? 살살 비벼주었죠. 하지만 보통의 원칙으로는 비비지 말고 두드려 빤다였고요. 본 세탁은 어때요? 세탁 표시 기억나세요? X들은 다 안 된다는 거고요. 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세탁기 표시는 뭐예요?
세탁기도 되지만 손빨래도 됐죠. 손빨래 표시는 세탁기 안 돼요. 삶을 때는 어때요? 뚜껑을 덮고 삶으래요. 왜? 옷감이 상하니까요. 탈수할 때는 지나친 탈수는 안 된답니다. 주름, 의류 손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헹구기 할 때 냄새가 많이 나면요.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해서 널어서 말리라고 했어요. 건조하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건조하기 표시들 있었죠? 그거 한 번 더 봐두시고요. 흰색 명직물 햇볕에 건조하면 살균되고 좋지만 안 되는 것들도 많았어요. 요거는 햇볕이지만 요거는 해예요, 해 아니에요. 요거는 해 아니에요. 요렇게 돼 있으면 그늘이라는 말이에요. 합성 섬유,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것들 다 어디 요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늘 표시. 햇볕에 말리면 변색될 수 있어요. 니트 스웨터는 어떻게? 채반 등에 펴서 말리는 거예요. 청바지는 뒤집어 말린다 입니다. 이고요. 세탁 후에는 옷을 어떻게 다 관리해야 되느냐? 다림질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이게 반대니까 문제에 나왔겠죠? 해충이나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는 걸 막으려면 어떡하라?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쐬라. 하지만 눅눅할 때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외워두세요. 눅눅할 때 직사광선 쬐면 되지 안 되지라고 했어요. 안 되지. 눅눅하면요.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으로 말려줍니다. 눅눅하면 직사광선 아니에요. 그죠? 눅눅하면 바람으로. 눅눅하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인다입니다. 눅눅하면 직사광선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죠. 눅눅하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인다입니다. 오늘 꼭 알아가세요. 방습제는 습기를 제거하는 거고요. 방충제는 해충을 제거하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충제를 둔다 하면 어때요? 틀렸어요. 습기를 제거하는 건 방습제, 해충을 제거하는 건 방충제. 방충제는 한 가지씩만 사용하는 거죠. 왜? 여러 개를 동시에 두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옷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충제의 위치는 어디예요? 위쪽 구석. 왜? 공기보다 무겁대요. 그러면 내려앉겠죠. 효과를 보려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쪽 구석에 둔다. 오늘 하루 꼭꼭 외워가실 거는요. 꼭 외워가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